tiene con qué, porque juntos lo construimos. La esperanza vuelve otra vez a darle al pueblo felicidad. Porque ante las amenazas nuestra coraza es la hermandad. Venezuela tiene con qué, pues somos un pueblo creativo que nunca pierde la fe y pensamos en positivo. Venezuela tiene con qué caminar a paso seguro, y aunque sople viento fuerte y si el camino se hace más duro, nosotros vamos riendo y construyendo nuestro futuro. Y que viva Venezuela. Venezuela tiene con qué. Pueblo, levanta tu bandera. Venezuela tiene con qué. Venezolano, donde quiera que esté. Venezuela tiene con qué.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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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ne con qué. Venezuela tiene con qué. ¡Ey! Uy. ¿Tú sabes quién soy yo? Omar Acedo. 정확하게 말하면 도둑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W 염락입니다.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 메리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면으로 화면을 등장하는 것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현재 저는 베네수엘라에 있고요. 아마 영상이 바르셀로나까지 나간 다음에, 그리고 갑자기 베네수엘라로 건너뛰게 될 겁니다. 즉 그 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3개월에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업로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도둑 맞았습니다.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베네수엘라 산 안토니오로 넘어오는 과정에 국경 물품을 검사하는 국경 초소, 그 군복도 안 입고 있던데 걔네들 민간인 복장에 2명의 젊은 친구들이 저를 제 배낭과 좀 다른 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한 20-30분 잡아둔 다음에 다시 제 가방 있는 데로 갔어요. 물론 국경 사무실이라 저는 뭐 다 믿었죠, 걔네들을. 근데 그 사이에 제 하드디스크하고 외장 하드 메모리죠, 5테라짜리, 그리고 이어폰 아이팟 프로를 가져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걸 인식을 못했고, 국경을 넘어서 자 여기 메리다까지 거의 15시간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2시간? 12시간도 길긴 기는데 검문이 엄청 많습니다. 한 20번 합니다. 도시를 들어갈 때 검문, 도시를 나올 때 검문, 중간에 길이 분기점이 있죠. 분기점에 검문, 들어와서 다 여권 조사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뭐 가방을 풀어 헤치고 뭐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다 여권 조사였기 때문에 차가 늦어지지, 이동하는 게. 그것뿐이었지 다른 물품을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리다에 들어와서 영상을 녹화한 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려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와, 내 3개월 동안의 제 기억을,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마드리드에서 쿠바로 넘어갔습니다. 쿠바를 거의 28일 여행했어요. 메리다에서 어제 아침에 그걸 발견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니까 쿠바 영상 날라가고, 쿠바에서 제가 멕시코로 들어왔거든요. 멕시코 시티부터 해서 유카탄 반도, 아즈텍, 마야 문명까지 제가 다 찍었습니다. 칸쿤에서 과테말라로 날아가서 과테말라에서 10여일 정도 또 영상을 찍었고, 콜롬비아 보고타로 왔었죠. 콜롬비아 보고타의 황금 박물관, 엄청난 유물들을 보고 제가 그곳에서도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결국 다 그 영상을 업로드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베네수엘라를 빼고 남미를 일주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워서 육로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베네수엘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글쎄요, 뭐 현금을 문실했다면 그건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죠.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한테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복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고프로도 한번 제가 쿠바 바라데로에서 침수되어서 결국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시티에서 고프로를 다시 샀거든요. 이 카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과거 지금 3개월 동안에 여행한 기록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과거 3개월 동안 잃어버린 기억들 난감합니다. 하지만 멘탈을 다시 잡고 나머지 여행부터라도 앞으로의 여행부터라도 열심히 찍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다시 힘을 냈습니다. 뭐 이것도 인생의 굴곡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거를 소유해 봤지만 소유에 대한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씩 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외장 하드디스크를 제가 분실했을 때 너무나 뼈아팠는데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후회 안 될 뭐 소용이 없어요. 에어팟 없어진 거 그것도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음악을 좀 많이 듣고 강의도 좀 많이 듣는데 유튜브 강의를 이동 중에 그것도 좀 깝깝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한 3시간 기다린 다음에 오후 4시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이 4시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 시간은 10시간인데 오후 4시에 출발해서 내일 아침 7시 도착이면 15시간 이동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서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검문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버스가 주로 야간에 움직이는 이유는 그나마 낮보다 밤에 검문의 숫자가 더 줄어드니까 밤에 이동하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 7시에 카라카스에 도착합니다. 카라카스는 남미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저택이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고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개혁, 볼리바르주의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는데 그게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우고 차베스가 2013년에 사망했죠. 암으로. 그 이후에 그의 후계자 마두로가 대통령을 이어받았고요. 마두로도 역시 사회주의, 그러니까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과거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고 소련식, 과거 러시아 혁명 당시에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국의 뭐 국가 자본주의 형태의 그런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회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주의자가 내세우는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기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재원 아닙니까? 돈. 그 재원을 석유를 통해서,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엄청나게 큰 호수. 거기가 다 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80%가 매장되어 있대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세계 매장량 1위 아닙니까? 석유 매장량이. 생산량은 7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석유를 바탕으로 복지나 교육,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복지나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마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인 것 같아요. 뭐 책을 제가 좀 더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볼리바르의 생각, 그리고 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묘도 같이 있고 카스카르에 그거 좀 지켜보다가 빨리 콜롬비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중부로 들어왔는데 저 북쪽으로 카리브해 쪽으로 다시 콜롬비아 국경 쪽으로 넘어서 카르타헤나 그쪽으로 다시 콜롬비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롬비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콜롬비아를 처음에 좀 가볍게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남미의 후진국? 근데 콜롬비아 여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세련되고 콜롬비아 국민들도 굉장히 좀 밝고 그리고 유쾌하고 그리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래서 콜롬비아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좋습니다. 뭐 어제 제가 이곳 메리다에 피코 볼리바르, 피코가 스페인어로 봉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피코 볼리바르를 갔다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있다는 그곳, 해발 고도가 한 5,000m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베네수엘라 국민들, 동양에서 찾아온 혼자 외국인인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환영하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좀 험한 꼴을 당하고 저의 3개월 동안의 기억을 분실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 무슨 죄겠습니까? 어쨌든 힘을 내서 좀 여행을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자, 메리다 떠납니다. 카라카스. 지금 출발하면은 아침 7시에 도착한답니다. 대충 지금 시간이 4시 10분 정도 됐어요. 4시 차라고 했는데 아이고 좀 달구지차 타고 가는 거 아니야? 버스 회사가 많은데 내가 그냥 제일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회사, 버스 회사에 예약을 해버렸어. 안 해보니까 카라카스 가는 게 시간대로 다양하고 화물을 번호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나중에 저 번호표를 줘야 이 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번호표들. 자, 저는 23번을 받았습니다. 이걸 줘야 나중에 저 화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을 아무나 막 주는 건 안 되겠죠? 번호표까지 다 적어. 완전히 비좁은 자리. 이 등치 큰 두 사내가 의자 요 사이에 이것도 없어. 와, 이러고 가야 돼. 큰일이다. 12시간 13시간을 이렇게 가야 돼. 너무 걱정된다.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아유, 버스 잘못 골라가지고 저 2층 버스도 있는데 가격도 똑같아요. 카라카스 가는 게. 하필이면 이 좁은 차 미니버스 타가지고 지금 생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이것도 에어컨 구멍이지만 이것도 에어컨 구멍이에요. 여기서 와, 이거 찬바람 장난 아닙니다.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머리로 쏟아지는 찬바람. 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밖에는 다 반팔 입고 다니죠?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내가 여기는 미친듯이 에어컨을 틀어댑니다. 참네. 자, 이렇게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나 모르겠네. 안되면 패딩을 하나 지금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패딩 머리 뒤집어 쓰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이거 머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진짜. 앞으로 14시간. 다행히 이 옆에 있는 분이 다른 쪽으로 옮겨 주셨어요, 자리를. 그래서 약간 좀 넓게 갑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안데스 고원을, 안데스 산지를 멋진 장면들이 많이, 멋진 풍경들이 있어요. 밤에 가는 게 많이 아쉬운데 아무튼 식사하러 여기 좀 내린 것 같아요. 한번 가보죠. 이 버스가 이렇게 작고 견고할 수밖에 없네. 이유는 엄청난 산길을, 험한 산길을 가야 하니까 우리가 대형 리무진 같은 버스는 이런데 좀 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3,325m. 그러니까 이렇게 춥지. 3,325m. 지금 2시 52분 3시 다 됐어요.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검문도 별로 안 하네요. 메리다 이후에는 검문을 별로 안 해요. 한 두어 번 그냥 개 마약견이죠. 마약견이 들어와서 킁킁대고 그냥 나간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 국경에서 메리다까지 미친듯이 여권에 한 20분 이상 검문을 하더니 메리다 이후 메리다에서 카라카스까지는 거의 검문을 안 하고 왔습니다. 3시간? 3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6시면 도착할 것 같아. 아 피곤해. 의자도 굉장히 불편해요.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이 음악 진짜 와, 남미 음악, 베네수엘라 음악인지 몰라도 아주 그냥 질린다 질려. 카라카스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 6시 반, 4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14시간 걸렸나요? 아우, 카라카스 여기도 거대한 산에 가옥들이, 주택들이 벌집처럼 들어섰습니다. 치즈. Muchas gracias. De nada, para eso estamos, para ayudarnos, ¿verdad? Ay, ¿dónde tienes todo el Aquí arriba, donde está lo que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잠은 자다 깨다 왔는데 여전히 피곤합니다. 가만있어 봐. 여기 어디 나가냐? 아침부터 다 어디 가는지 새벽부터 버스 터미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수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해가 뜨네요. 일단은 저는 어디지? 마라카이보 가는 버스 시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에 온 김에 버스 시간을 좀 알아보고, 카라카스에는 메트로가 있습니다. 이 메트로를 타고 다니면 시내 곳곳이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아. 메리다에서 같이 온 내 옆자리에 앉았던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처음 와서. 반데라 에스타시온이 여기라는 뜻인가 보구나. 표는 어떻게 했거나. 제 목적지에 가는 곳을 영무원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열심히 설명해주고, 여기서 메트로로 가는 방법이 간단치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요금은 어떻게 내지? 요금은 안 내고 그냥 타는 것 같은데 한번 타보자. 택시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메트로 어떻게 타나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 메트로는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메트로 버스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 칸, 남성 칸 이렇게 나눠졌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메트로가 공짜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을 들고 나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이곳에서 처음 경험하는 모습. 일단은 메트로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이건 뭐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 친구 같은 느낌? 더 느껴보고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갈아타는 것 같아. 걸어서 58분 거리. 일단 내리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또 물어보기. O también aquí, pero tienes que hacer transbordo en Capitolio. ¿Puedes llegar a Capitolio entonces? Escúchame. 카라카스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했고 예의 바르고 공손합니다. 버스를 탄 첫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가는 건 아닌데, 호텔까지 가는 건 아닌데, 호텔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또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와서 불가피하게 셀카 모드로 자주 찍게 되네요. 다른 사람 찍기가 좀 약간 두렵습니다. 일단 아침을 먹기 위해서 빵집에 들어왔는데 3.5달러. 여기서 빵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숙소로 호텔로 가면은 시간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제가 8시에 체크인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산에 거의 가옥으로 가득 찼죠. 산동네. 숙소가 이 근처입니다. 뭐 호텔이라고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했는데 호텔이란 이름 없고 여기 같은데 지도 보고는 도대체 못 찾아갈 것 같아. 그래서 Que lo esperes aquí, que él ya viene a buscarte. ¿Dónde? Él está por la parte de la... Sí, está por allá, pero va a dar la vuelta y te pasa. 치즈. Muchas gracias. De nada, para eso estamos, para ayudarnos, ¿verdad? Ay, ¿y dónde tienes todos los... ¿Y dónde tienes todos los hoteles? Aquí arriba donde está el hospital militar. Ajá. 호텔 사장님, 전화해서 호텔 사장님을 이쪽으로 오게 한번.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잘해.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도. 중남미를 여행하다 보면 벽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벽화의 내용이 대부분 역사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죠. 저 말탄 인물은 시몬 볼리바르 같습니다. 꽃을 문 비둘기를 여인에게 건네주는 우고 차베스하고 시몬 볼리바르가 한 벽면에 모자이크로 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스스로 볼리바르주의자를 자청하며 이 베네수엘라를 21세기 사회주의로 개혁하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2013년에 59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차베스의 후에 마두로가 권력을 잡고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사실 수도 이 카라카스는 매캐한 매연 냄새만 휘날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이 더디고 삶이 팍팍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매장량 1위 국가 아닙니까? 자원이 이렇게 풍부한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한때는 우리는 부존자원,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어서 가난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팍팍하고 힘들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지배층의 부정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독재, 부정부패. 그리고 다 그걸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어떻게 독재, 부정부패 하나로 이 자원부국이 가난하게 사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어쨌든 저는 시몬 볼리바르 박물관 그리고 생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렛츠고. 베네수엘라는 과거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기억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콜럼버스 동상이 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콜럼버스 동상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여기 벽화에 담긴 인물들, 그 서방에서 보면은 다 골치 아픈 인물들이죠. 블라디미르 푸틴부터 시진핑, 체게바라, 아라파트나 호치민, 피델 카스트로까지. 이 사람은 누구지? 재밌습니다. 그림이. 국경에서 심카드를 샀는데 용량이 3GB, 그리고 지금 오늘 4일째인데 4일 되니까 데이터가 다 소진됐습니다. 앞으로 한 여기 일주일 이상 있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20 주고 이곳에서 다시 지금 심카드를 교체하는 가운데 배가 고파서 일단은 대충 여기를 떼고 가겠습니다. 이거 뽀요 닭고기고요. 이건 뭐 음료수인데 합이 $2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중심에 있는 볼리바르 광장에 왔습니다. 2025년 뭐 축제를 알리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이 공원의 중심에 말을 탄 볼리바르가 있습니다. 볼리바르 남미의 해방자. 볼리바르를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한국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있죠. 자랑이죠, 자랑. 남미를 해방시킨 해방자이고 겸손하고 나중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단호히 거부했던, 그리고 자신을 그냥 해방자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던 인물 볼리바르입니다. 제가 이 볼리바르를 보기 위해서 그 힘들게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죠. 내 하드디스크. 그 생각할 때마다 절망적입니다. 아직도 멘탈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거의 지존의 이름입니다. 차베스가 추진했던 급진적인 개혁을 볼리바르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리고 차베스는 볼리바르 계승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에서는 볼리바르면 모든 게 통하는 이 나라 국민들의 신망의 징표이기도 하는 거죠. 당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을 지원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세력을 밀어내려는 속셈이었을 뿐, 일단 그것이 이행되자 곧바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를 장악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1808년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스페인의 대식민지 지배력이 약화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의 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몬 볼리바르 박물관 담벼락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저게 자연이 우리에게 반대한다면 우리는 자연에 맞서 싸워 자연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것이다. 시몬 볼리바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상단 베네수엘라, 두 번째 콜롬비아, 세 번째 에콰도르, 네 번째 페루, 다섯 번째 볼리비아, 그리고 여섯 번째 파나마. 각각 나라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죠. 다 볼리바르에 의해서 해방된 독립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럼 시몬 볼리바르 박물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리바르 박물관에 왔습니다. 저는 저게 볼리바르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볼리바르 박물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리바르가 해방자의 칭호답게 여기 체인 노예들을 구속했던 이 체인들을 다 부러뜨리는 것 같아요. 볼리바르는 충직한 군인처럼 죽는 순간까지 원칙을 사수했다고 자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멍청한 바보가 3명이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돈키호테, 그리고 바로 나 볼리바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우직하게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멸사봉공한 멍청한 바보라고 빗댔죠. 그는 멍청한 바보였기에 해방자가 될 수 있었고, 해방자였기 때문에 멍청한 바보짓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위인을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 대해 엄격한 사람을 말하죠. 볼리바르는 1783년 당시로는 유럽의 근대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카라카스의 한 부유한 끄리오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1819년 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인디오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인도 아니다. 우리는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 중간 인종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유럽 백인과 원주민 인디오 사이의 혼혈 끄리오를 말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비중이 약 66%에 달합니다. 볼리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팔뚝은 스페인의 권력이 우리를 속박하는 한 그 사슬을 깨트릴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은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본토 우월주의 왕정 통치를 실시하면서 식민지를 왕실의 개인 근거쯤으로 여기고 경제적 수탈, 정치적 압박을 일삼았죠. 본토 상품과 경쟁이 될 만한 식민지 상품은 강제로 생산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이곳은 시몬 볼리바르 박물관이었고요. 바로 그 옆에 시몬 볼리바르의 까사 살았던 집인 것 같아요. 좀 현대식으로 축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다 가이드가 따라 붙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치도 않은데 영어 제가 많이 듣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한테. 마카오? Sí, fala portugués. 아, 너 에스파뇰. 아니 스페인을 모른다는데 왜 자꾸 말을 걸지? 안녕하십니까, 시다올리언민학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습니다. 오늘 숙소를 이동합니다. 오늘 이동할 때 베네수엘라 메트로를 안 타봤어요. 버스는 여러 번 타봤는데 메트로를 안 타봤기 때문에 한번 오늘 메트로를 타보겠습니다. 이게 지하철일까요? 한번 가봅시다. 저기 내려가 보면 노선도가 있겠지? 에스컬레이터 고장. 베네수엘라는 지금 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죠. 그 변화의 고통 속에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경제 제재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내세우는 구호가 질서와 자유라고 그러나요? 이거 표를 어디서 사지? 35, 40. 저기서 사야 되나? 아, 저기서 직접 현금으로 사보겠습니다. 이 카드를 주시네? 제가 가야 되는 데가 여기 로스 심볼로스라고 하트 표시가 있죠? 거기가 제가 있는 숙소입니다. 이것만큼 충전하는 모양이구나. 베네수엘라 지하철에 들어왔습니다. 이 카드를 주네요. 카드값 따로 안 받습니다. 제가 얼마 냈지? 45 볼리바르 냈더니 2번 탈 수 있답니다. 영무원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어느 방향이지? 일리 가야 되겠지? 올라. 로스 심볼로스. 디렉ción. Zona rental. 아, 솔라 그랜탈. Dirección zona rental. Allí va a pasar la transferencia. ando español. Okay. Walking transfer. ¿Eh? Walking transfer. Come on. Take easy, take easy. this 위에 잠깐. 왜 거기를 눌러주냐? All right. San Martín. 산마틴. Artigas. 아르티가스요. 아르티가스. 위아 아르티가스. 산마르틴. Ajá. San Martín. Direction zona rental. 솔라 그랜탈. Dirección zona rental. 솔라 그랜탈. Next, walking to Plaza Venezuela. 오케이. On the subway, direction El Valle. Gracias. Yes? 야, 땡큐. 바이바이. 잘 모르는 스페인어로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갈아타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하철이 왔습니다. 타보겠습니다. 여기 앉자. 유럽도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도 지하철이 이런 좌석 형태인데 여기도 이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되어 보이죠? 차베스 이전에 만들어졌던, 차베스가
외국 석유 기업들을 국유화하기 이전에 그때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다고 하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시설 같아요. 어쨌든 요 플라자 베네수엘라에서 갈아타야 된답니다. 요 3호선으로 갈아타서 어쨌든 로스 심볼로스로 가겠습니다. 이 앞에 분홍색 옷을 입은 분이, 여성분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본인도 제가 가는 목적지에 가는 것 같아. 지하철 안에서 대화하는 거 듣더니 자기도 거기 목적지 가니까 데려다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나가는구나. 나는 베네수엘라 광장 가면은 조각난, 반쪽난 콜럼버스 동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콜럼버스 동상이 베네수엘라 광장에 있는데 2004년인가 그때 그걸 다 끌어내려서 두동강 내버렸답니다. 콜럼버스는 무슨 탐험가도 아니요, 발견자도 아닌 이 베네수엘라를, 아니 남미를 정복한 침략자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콜럼버스를, 물론 식민시대 때 세워놓은 동상이겠죠, 그 동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국경에서 물건을 도둑 맞았지만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참 착합니다. 착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아직도 멘탈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 카메라를 켜기가 싫습니다. 그 3개월간 여행했던 영상이 다 사라졌으니 한 이틀간, 이틀이 뭐야, 한 3일간 지금 우울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까라카스 지하철, 그러니까 메트로 데 까라카스라고 하는데, 이 지하철이 무려 1983년 1월 2일에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1983년, 거의 서울도 83년이면 1호선, 2호선 정도 있었나? 외국인 석유 회사를 국영화한 게 차베스 정권 때니까 2000년대인가요? 2004년, 3, 4년 되나요? 83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하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펑펑 퍼갈 때 그때 만들어진 시설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정체돼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83년도 개통된 그 지하철 상당히 전통이 있고 오래됐군요. 여기 마파 시스템 메트로 데 까라카스, 마파는 지도고요, 마파 시스테마, 여기 7호선까지 있죠. 그러고 보면 이 까라카스도 지하철이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1983년부터 이곳에서 지하철이 처음 운영됐던 것 같아요. 예. 저분이 다음에 내리라고 이렇게 신호해 주시네. 로스 심볼로스 베네수엘라 까라카스, 여기에 조각상이 있네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2010년대 후반 하면은 마두로 정권이죠. 차베스가 2013년에 사망했으니까 1999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주로 마두로 정부의 정책, 인권 상황, 그놈의 인권, 미국이나 유럽의 인권은 안전합니까?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영 석유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미국은 미국 기업 및 개인이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은 크게 제한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 연합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는데요. 그 외 캐나다, 스위스, 다른 나라들도 제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재 단행으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재의 목적은 마두로 정부의 압력을 가해서 민주적 개혁과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제재의 효과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뭐야, 저 주황색 눈부시다. 카라카스 첫 번째 숙소는 거의 빈민가와 접해 있는 장소에 제가 숙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숙박을 잡을 때 좀 개념이 달라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 집주인이, 물론 인터뷰를 문자로 하죠. 무슨 일로 너는 여기 왔냐, 얼마 있을 거냐, 뭐 이런 식의, 아니 뭐 이런 질문을 안 하는 집주인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허락을 해야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상호 간의 동등한 조건에서 숙박하는 것 같죠. 예? De Macao. 마카오? Sí, fala portugués. 아, 너 에스파뇰. 아니 스페인어를 모른다는데 왜 자꾸 말을 걸지? Good morning. 굿모닝. ¿Cómo es? 자, 커피 한 잔에 Bienvenido. 이게 아보카도겠죠? 아보카도. 여기는 아보카도가 굉장히 싸요.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아보카도 하나가 현재 한 4달러 정도 하는 게 지금 7달러 정도 갈 거라고 이렇게. 네. 얍, 땡큐. 커피하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아, 이 식당 사장님은 포르투갈에서 오셨다는데요. 1984년 베네수엘라에 왔다고 하네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포르투갈에 위기가 닥쳐 군 복무를 하라고 해서 당시 18살이었는데 오케이.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계신다고 합니다. 아, 그나저나 왜 답을 안 주지? 오, 오케이 왔네. 홀라지. 뭐라는 거야 이거? 에스파뇰어로. 아, 여기 에어비앤비로 왔습니다. 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창문이 트여서 마음에 들고요. 호스트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기 부엌이나 세탁기에 다 사용해도 된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민들 굉장히 착해요. 되게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곳 베네수엘라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몇몇 유튜버들이 가방을 도난 당하고 그 가방 안에 자기의 하드디스크가, 여행한 영상물을 기록한 하드디스크를 분실한 다음에 멘탈이 넘어져, 멘탈이 깨져서 여행을 중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3개월간 담긴 영상들, 그리고 즐거웠던 과거의 기억들을 문득문득 떠오르면 그걸 편집해서 남겨야 되는데 못 남긴 거에 대한 원통함,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만드네요. 내일은 저기로 올라갈 겁니다. 저기가 만나 케이블카 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카라카스 이 시내를 둘러보고, 공원이라고 하니까 어제 볼리바르 박물관, 볼리바르 광장, 볼리바르 생가, 볼리바르 시리즈를 방문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만족감이 크지 않습니다. Espero que estudies y logres tus sueños para el futuro. Muchas gracias. 매우 감사합니다. 예. Hasta luego.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카라카스에 있습니다. 오늘은 숙소를 옮겼고 한 2-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금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내일 모레 마라카이보로 이동합니다. 마라카이보 호수가 있죠. 세계 최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호수, 베네수엘라를 석유 강국으로 만든 그 호수, 그 호수 밑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제1의 석유 보유국인데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그 석유의 80%가 그 마라카이보 호 아래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는군요. 그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힘들어요.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가만 놔두질 않겠죠. 갖고 싶어서, 착취하고 싶어서. 하지만 베네수엘라도 뭐 보통 나라가 아니죠. 남미를 해방시킨 시몬 볼리바르를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그 석유를 국유화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다 사들였죠. 외국인이 베네수엘라 국영기업보다도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자 빈정상한 외국 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를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치 문제, 인권 문제를 트집 삼아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불매 운동을 펼치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는 기업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니까 베네수엘라 석유가 많으면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보다 베네수엘라가 재정 상태가 더 열악한 상태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서방 미디어에서는 마두로 차베스의 독재 정권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되었다라고, 자기네들이 경제 제재를 해서 나라가 어렵게 된 건 얘기를 안 하죠. 베네수엘라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무슨 인권이 논란이 됩니까? 인권 문제가 있다면 유럽 놈들이 이곳에 식민 도시를 만들면서 콜럼버스 이후에 많은 인디오들을 학살했고,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구 구성의 2%만 원주민 인디오라고 합니다. 이 까라카스라는 이름도 원래 최초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곳에 식민 도시를 만들 때 현재 거주했던 인디오 부족 이름이 까라카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라카스라는 이름은 그 부족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왜 자꾸 딴 얘기로 가냐? 자,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까라카스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그 호객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 마라카이보인데, 마라카이보 가는 차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시간대도 달라요. 저는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산크리스토발 가는 것 때문에. No español. No español. 아. 이 비디오에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비디오 찍자고 하니까 싫어하네. 여기 지금 메피오소에 왔는데, 어쨌든 번역기를 사용해서 마라카이보 가는 오후 6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도착한답니다. 차는 2층 버스로 뭐 비교적 안락합니다. 45살인데 내 나이를 적극적으로 물어보네. 관심이 있나? 28달러로 마라카이보 가는 버스표를 예매했고, 마라카이보에서 하루 경유한 뒤에 콜롬비아로 국경을 넘겠습니다. 석유 부자 나라 베네수엘라. 휘발유 1리터에 얼마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스페인어는 못 하는데 이렇게 번역기로. 올라. Pues estamos cerrados. ¿Eh? Estamos cerrados. Estamos cerrados. No? Estamos cerrados. 문을 닫지 않았다. 왜 안 알려줘? 휘발유 가격 1리터에 얼마냐? ¿Qué es eso? ¿Cuánto cuesta un litro de gasolina? Ah, sale a 0.50 Medio. internacional. 0.50 dólares. $5. $5. 빨리 1 리터. 1 리터. 1 리터. Allá, ¿1 리터? 50 dólares. 아, One beer. 원비어 5달러. 아, gracias. 0.5달러입니다. 0.5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5달러. 1달러가 뭐 1,400원 정도 한다면 700원 정도 하네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토요일 오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내입니다. 토요일 오후라 좀 흥겹습니다. 날씨도 바람이 불면은 선선합니다. 마라카이보 가는 버스표를 예매하고 숙소 근처에 있는 베네수엘라 대학교를 가보겠습니다. 숙소의 호스트 알베로토가 베네수엘라 대학 가면은 조각품도 많고 그림도 많다고 하니까 가볼만 하다고 합니다. 카라카스에 있는 베네수엘라 대학에 왔습니다. 저기 유니버시타드 센트랄 데 베네수엘라라고 되어 있죠. 쿠바 아바나에서 아바나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학생이 아니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해서 못 들어갔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학교라고 합니다. 설립연도가 1721년도에 설립됐어요. 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중요한 학술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1721년에 설립된 베네수엘라 최초의 대학이고요. 독립운동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의학, 법학, 공학, 인문학, 자연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과 연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학과 예술 분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캠퍼스 내에 다양한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열린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내에 이렇게 칠판이 있죠. 그리고 이 칠판에서 학생들이 수식을 써가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발표도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반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독특한 대학 문화 같죠. 이 건물 자체가 미술품과 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 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라 다 잠겨 있다고 하네요. 괜히 공부하는 학생 제가 하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니? ¿Eres un estudiante que estudia aquí? 아, 무엇을 전공하니? ¿En qué te especializas? Actualmente estoy en el área de farmacia. 저는 현재 약국에 있습니다. 이 대학이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 1712년? 굉장히 전통 있는 대학이다. 놀랍다. Aunque esta universidad es muy antigua, sorprende que sea una universidad muy tradicional que data del año 1712. 하여간 공부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 De todos modos, espero que estudies y logres tus sueños para el futuro. 에? Muchas gracias. 매우 감사합니다. 예. Hasta luego. 바이바이 바이바이. 괜히 공부하는데 제가 방해해가지고 여기를 방문하려면 평일에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대학 건물 내부 모든 게 다 예술품이고 조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얘기니까 정확하겠죠. 베네수엘라를 상징하는 석유 시추하는 기구입니다. 이 석유가 베네수엘라에게 부를 안기는 게 아니라 현재 비극을 안긴 것 같아요. 비극. 여전히 남의 지하자원에, 남의 나라 지하자원에 관심이 많은 국제금융 마피아들, 그들이 표적이 되어서 한동안 잘 뽑아 먹었지. 깃발에 마두로, 체게바라, 볼리바르, 레닌까지, 블라디미르 레닌, 각 정당들이 나와서 모르겠다 뭐 하는 건지. 오늘이 토요일인데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베네수엘라를 위하는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근데 시위대에 나온 사람들이 대체로 다 여성들입니다. 토요일은 한국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많이 하죠. 여기도 토요일인데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의 성격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깃발 들고 나서는 거 보니까 체게바라 깃발도 있고요. 이곳에 베네수엘라의 영웅 절대주전 시몬 볼리바르도 있고요. 마두로, 차베스, 마두로와 차베스 사진까지 등장하는 거 보면 그에 대한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엿볼 수 있지 않나,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미에서 가장 억압받는 나라죠. 미국으로부터 억압받고 경제 대제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임에도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려는 진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Venezuela tiene con qué caminar a paso seguro y aunque sople viento fuerte y si el camino se hace más duro.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21세기 사회주의 정책, 볼리바르주의자 차베스 정책이 실패하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마두로 좌파 정권이 집권했을 때 우파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를 뒤집은 게 바로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입니다. 곳곳이 정책을 지지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나라 같아요. Saludos a todos. 안녕하십니까, 시다올려입니다. 카라카스 알베르토네 집에서 이틀째 일정을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문을 나갈 때에도 키를 대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안 열려요.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되는 키인데 요 동그란 걸 여기다 맞추면 돼요. 열렸죠? 도둑이 들어와서 나갈 때도 이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란 걸 여기다 대면 문이 열려요. 대문이 열립니다. 뭐냐, 9시가 넘었는데 식당이 없네. 여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문을 안 열었어. 문 닫아놨다. 일요일이라 그러나? 오늘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북쪽에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이 넘어가면 카리브해입니다. 그 와라에라 레카보 그 산에 올라가면 베네수엘라 시내가 마리 페레스 역은 케이블카 역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동양인을 보면 무조건 치노라고 합니다. 치노.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기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오케이, 그라시아스. 지하철을 2번 타고 올라오니까 마리 페레스 가는 셔틀이 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언제 가려고? 메트로에서 이 차 타고 왔습니다. 여기서 내리라고 할머니들이 다 얘기를 하시네.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마리 페레즈 올라가려면 이 계단으로 가라 합니다.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비엔도스 와레이나 파노, 여기서 매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입장료 30달러고요 여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좀 특별한 표를 발권받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오전이라 다 교회를 가는지 다 카톨릭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케이블카는 한산합니다. 한산해요. 케이블카 정상에 올라오니까 이런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 호텔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은 안개과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파란 하늘이
언뜻 보이긴 하는데, 아, 여기도 안개가 걷혔으면 좋겠네. 오른쪽은 카라카스 시내이고요, 왼쪽이 카리브해. 저 파랗게 저 뒤에가 바다 같죠? 바다하고 하늘하고 수평선이 구름 사이에 이렇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산 가운데 언뜻 구름 사이로 보이는 산악 지역에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지붕이 보입니다. 카리브해 반대쪽 카라카스 시내입니다. 뿌연 연무인가요? 뚜렷하게 시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전이라 그런지 매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름값이 싸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0.5달러 리터당 700원? 700원 하나요? 0.5리터면 아니 몰라. 그래서 이 아무리 고물차여도 카라카스에서는 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가 훔볼트 광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훔볼트 광장 등산객들도 있고 저처럼 케이블카 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인포메이션 호텔 훔볼트구나.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 안 가는 거 보니까. 아하, 구름이 걷히는구나. 이제 저 파란색은 바다죠. 확실히 하늘하고 바다하고의 이 수평선 경계가 묘하게 지금 경계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이름이 작은 베네치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탐험가 아메리코 베스부치가 마라카이보호에 사는 아메리카 인디언 수상가옥이 마치 당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유행한 수상가옥과 아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구성을 보면 66%가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이고요, 22%는 백인이며 10%가 흑인이고 2%만 원주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498년에 콜럼부스가 발견했고요, 1567년부터 스페인 식민지로 전락하여 240년간 식민지로 지배를 받다가 1811년에 시몬 볼리바르에 의해서 독립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은 다시 10년이 지난 1821년에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독립하기 2년 전 1819년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와 함께 그란 콜롬비아 공화국이 건설되었지만 10년 만에 그란 콜롬비아 공화국은 해체되고 1830년에 베네수엘라 연방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가 나중에 베네수엘라 합중국으로 개명됩니다. 1999년 12월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현재의 이름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안 공화국이라고 불리우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구름에 가려져 있었는데 여기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보니까 구름이 많이 걷혔네요. 저 카리브해가 묘한 색깔로 파스텔색, 푸른색을 띠면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위에 솜털을 뜯어 놓은 듯한 구름이 듬성듬성 멋진 모습입니다. 해발 고도가 2144m, 좀 서늘합니다. 와, 저 구름은 위에서 떨어진 거야 아니면 아래서 올라가는 건가? 저 멀리 바다 건너에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공화국이 있는 섬이 나오고, 안 보이네요. 수평선 넘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도미니카, 아이티 옆에 커다란 악어처럼 생긴 섬 쿠바가 있죠. 이 베네수엘라는 특별히 유적지가 없어요. 고대 유적지가 없어요. 뭐 잉카 문명에 대한 그런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해요. 단지 여기 시몬 볼리바르 때문에 왔었는데, 볼리바르 저택, 생가 박물관을 방문하고 돌아갑니다. 여기가 과거 베네수엘라 슬럼과 빈민굴이었습니다. 빈민촌. 아직도 빈민촌의 모습이 좀 남아있긴 하는데, 차베스 정권 이후에 이렇게 아파트가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2년간은 무상으로
그리고 2년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주거에 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주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런 좀 허술한 주택에서 좀 살고 있긴 하긴 한데, 여기가 베네수엘라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광장에 원래 저기 콜럼버스 동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콜럼버스 동상을 허물어 버렸대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복자로 인식한 거죠. 콜럼버스는 더 이상 남미에서 침략자로 인식이 되지, 적어도 이 베네수엘라에는 그를 뭐 발견자, 탐험가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콜럼버스 동상을 복원해 놓으면 바로 무너뜨리고 그랬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그 무너진 목이 잘린, 몸통이 잘린 콜럼버스 동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에어비앤비 호스트 알베르토 말에 의하면 이미 다 치워졌다고 합니다. 제거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광장 언덕 귀퉁이에 콜럼버스 동상이 세워져 있던 곳, 그 콜럼버스 동상을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몸통을 잘라버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차베스 정권 초기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 자리에 이곳 인디오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숙소주인 알베르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봅시다. 2003년이구나. 콜럼버스는 3차 대서양 횡단 항해 때 카리브해 연안에 면한 베네수엘라를 발견하고 파리아 반도에 상륙했어요. 그의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민중의 눈에는 발견이 아니라 정복으로 비쳤고, 급기야는 2004년에 동상의 본체가 끌어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차베스 정권 초반의 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뭐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해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대륙 사람들의 저항을 주의했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은 원주민, 이곳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족을 비롯한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대륙의 사람들의 저항을 주의했고 영웅주의의 위험, 꿈과 삶의 전설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살기를, 그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살기를, 그들이 우리 강에 살기를, 그들이 우리 바다에 살기를, 우리 산의 돌 속에 살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의 가장 깊은 곳에 살기를. 사령관 차베스의 말입니다. 커맨더 차베스 이렇게 되어 있죠. 카라카스 2003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원주민, 그죠? 원주민들, 영웅들에게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원래 콜럼버스가 있었던 그 동상의 자리에 지금은 이런 인디언 영웅들, 인디언 전사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가 베네수엘라에서는 정확하게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를 기념하는 동상을 끌어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백인들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이곳 원주민들, 인디오들의 정신이 돌 속에, 산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 속에, 아이들과 강 속에 살기를 염원하는 차베스가 쓴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지는 한결같습니다. 작년에 우파들의 쿠데타로 마두로를 끌어내리려 했는데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 쿠데타 세력을 제압하고 다시 마두로를 재용립했습니다. 그만큼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신망을 두텁게 받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아니, 이 사람들 왜 지나가다가 창문 열고 치노라고 외치지? 참네.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차베스 정부 때 중국에서 무상으로 빈민가에 주택을 지어줬어요. 아파트를. 표시가 그 당시에는 빨간색으로 색칠해져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일 교수님의 문명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차 타고 가다가 창문 열고 치노, 내가 물론 중국인도 아니지만 그 치노라는 외침에 한국 유튜버들은 뭐야, 잠겼다. 어디로 가지? Avienta. Gracias. 저기는 잠겨 있고 입구가 저기 같아. 플라자 베네수엘라. 근데 여기도 셔터가 내려졌는데? 아, 여기구나. 식당, 숙소 근처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메트로. 이렇게 개들도 순하다. 브라이언. Yes. 브라이언. Nice to meet you, Brian.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I am Joe. Joe. No, Joe. Joe. No,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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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안녕하십니까, 시도월 연민학입니다. 카라카스에서 오늘 버스로, 야간 버스로 마라카이보로 이동합니다. 마라카이보로 가면은 막바로 국경선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마라카이보에서 국경으로 가는 버스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 6시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합니다. 마라카이보에. 그러니까 내일 될 수 있으면 국경 넘어서 콜롬비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알베르토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Okay, placer. Thank you. Good trip. Yep. 알베르토, thank muy you. bien, Gracias. 가방이 자꾸 가벼워져요. 3개월간 저장한 하드디스크가 없어서 그러나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방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뭔가 자꾸 빠뜨리고 가는 느낌.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타고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됐을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에 동의할까? 2018년에 마두로가 재선이 되자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 화폐의 가치를 폭락시켜 버렸죠. 미국이 그런 힘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미국이 그럼 왜 마두로가 재선이 되자 베네수엘라 경제를 이렇게 폭락시켰을까? 마두로는 차베스 정권의 정책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정책이 성공해서는 미국이 곤란해요.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대체 차베스의 정책이 뭔데?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거의 빈민구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요. 거의 교육, 의료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복지 정책을 다 시행해 주는 거죠.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하니까 좀 든든하게 배를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이 국물에 있는 거 이걸 시켰습니다. 너무 짜게 주지 않을까? 카레 비주얼이 잔뜩 풍기는 수프입니다. 3달러입니다. 3달러. 수프를 여기는 먹기가 힘들어요.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죄다 햄버거 아니면 피자입니다. 아니면 이런 빵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습니다. 이제는. 아니, 이거 생수병에 왜 코카콜라 병 뚜껑이 있지? 코카콜라 맞나 이거? 맞잖아, 코카콜라잖아. 아, 이거 재생한 물 결국은 먹다가 남기고 갑니다. 아, 못 먹겠어.
감자 몇 개 집어먹고 차라리 저 아로스치노 중국 볶음밥 중국 쌀 저걸 먹을 걸 그랬어. 마라카이보. Mira, todos vamos a Maracaibo, Maicao. 아, Maracaibo, Maicao. 마라카이보 ¿Y Maracaibo? 왜 가냐고? 마라카 왜 가냐는 것 같은데? 마라카이보 거쳐서 콜롬비아로 갈 거다. A Colombia, pues. 아, 콜롬비아. 여기 하는 말씀이 마라카이보에서 바로 콜롬비아 마이카오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터미널에서. 아, 근데 그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죠? 오케이. 버스에서 할아버지 굉장히 친절하시네. 쿨하게 여기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다시 버스에서 사무실로 가셨어요. 마라카이보에서 하루 쉬고 저는 콜롬비아 국경을 넘으려고 했는데 마라카이보에 도착하면은 7시에 바로 연계해서 그 마오카오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마라카이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제가 오전 6시 30분에 마라카이보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콜렉티보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국경 넘어가서 콜롬비아에 있는 도시가 마오카이거든요. 마오카이까지 25달러, 1인당 25달러니까 콜렉티보 5명이 타야 한답니다. 방금 문자 연락을 받았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마라카이보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려고 했는데 마라카이보에서 머물면서 그 마라카이보 호수를 보고 싶었어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오늘날 베네수엘라를 존재하게 한 그 석유밭, 석유 우물이죠. 석유 우물 유정이 있는 곳. Brian. Yes. Brian. Nice to meet you, Brian.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I am Joe. Joe. No, Joe. Joe, no,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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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잘 안 나오네. 거의 12시간을 잠잔 것 같아요. 버스에서. 이렇게 잠잔 적이 없는데 버스에서 마라카이보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마라카이보 호수를 건너가겠습니다. 와, 지하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석유가 많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호수 밑바닥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뭐 송유관만 7,000개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검은 진주 바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호수. 이 호수보다 더 많을 거 아니야, 석유가. 스페인인들이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마라카이보 호수에 이 원주민들이 움막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수상 가옥과 비슷하다고 해서 여기를 작은 베네치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명들은 서구인들이 일방적으로 지은 이름들이죠. 모든 도시 이름도 그렇고, 콜럼버스가 도달한 산살바도르 그쪽도 아직도 서인도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 서인도입니까? 그런데 콜럼버스나 유럽인들은 처음 거기 도착했을 때 그쪽이 인도 서쪽이라고 믿었죠. 인도 서쪽에 있는 여러 섬들 해서 서인도 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이름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참네, 빨리 고쳐져야 될 이름들이에요. 마라카이보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카이보에 오니까 마이카오 가냐고 여기 이분이 저를 마이카오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서, 마이카오는 콜롬비아니까 여기서 25불에 마이카오까지 갈 생각입니다. 여기가 마라카이보 버스 터미널입니다. 마라카이보 도착하니까 마이카오 가는 사람들을 찾는 호객 행위자들이 많습니다. 마이카오는 콜롬비아죠. 아침 식사랍니다. 미트볼 2개, 바나나 튀긴 것 같아요. 샐러드하고 쌀밥, 밥인데 소금을 잔뜩 양념한 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짜요, 밥이. 밥 먹기가 난감합니다. 그리고 쑥도,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식사를 합니다. 5달러 정도, 5, 6달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자, 드디어 베네수엘라 떠납니다. 콜롬비아 마이카오까지 갈 것이고요. 마이카오에서 버스를 타고 산타마르타로 오늘 갈 예정입니다. 카르타헤나까지는 너무 멀어서 네 명이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앞좌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한 1박을 했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자, 이제 베네수엘라 떠나보겠습니다. 마라카이보에서 마오카이까지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분이 좀 과하게 빨리 운전하는 거 보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마라카이보에서 연계가 돼 있어요. 바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 마이카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뭐 25달러에 마라카이보에서 국경 넘어서 콜롬비아 마오카이까지 갈 수 있다는 게 25달러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석유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도시인데 거리는 인도 같아요. 뭐 보이는 화면은 좀 깨끗해 보이는데 좀 지나쳐 왔습니다. 외곽지역 완전히 쓰레기 더미입니다. 석유가 그렇게 많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지금 국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사께서 점심 식사하신다고 여기에 섰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도 밥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거절했습니다. 콜라 한 병 마십니다. 이거 병으로 된 콜라. 여기서 1달러에 파는군요. 우리 기사 아저씨 화장실 갔다가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택시를 타고 가서 그러지 검문을 그냥 패스하고 있습니다. 버스들은 다 잡아놓고 검문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라카이보에서 콜롬비아로 국경을 넘는 분이 계신다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지 마시고 25달러밖에 안 하니까 이 택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트집 잡힐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콜롬비아 마오카이에서 역시 이곳 마라카이보까지 오는 택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택시가 마오카이하고 마라카이보를 서로 왕복하는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들어오시려면 마오카이에서 마라카이보 오는 이 택시를 잡아 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25달러니까 마라카이보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카라카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선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이는 버스 보이죠? 저게 마라카이보 가는 버스인데 저거 탔다가 과마르가 여기 국경 마을인데 저거 탔다 하면 검문 검색에 표적이 됩니다. 자, 콜롬비아 넘어왔습니다. 뭔가 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콜롬비아 뭐 입국 심사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출국 심사 별 어려움이 없었고요. 베네수엘라 여기서 11km 떨어졌네요. 마이카오 터미널까지 이동해서 거기에서 산타마르타 가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이로써 베네수엘라 여행은 끝입니다. 결국은 이 택시를 저 혼자 타고 콜롬비아 마이카오까지 왔습니다. 저는 뒷자리 다 컬렉티브 사람을 다 태울 줄 알았는데 콜롬비아 가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에게 소정에 사례 좀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에 엄청난 검문소를 통과할 때 운전기사님이 그 검문자들과의 친분으로 악수 몇 번 흔들고 다 통과했어요. 귀찮게 딴지 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일사천리로 다 넘어왔습니다. 마라카이보 택시. 자, 여기 자, 도착했습니다. 그라시아스. 뭐 과묵한 기사 아저씨. 터미널 대 마이카오 여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마이카오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산타마르타 가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버스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까? 산타마르타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카오에서 산타마르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좀 1시가 좀 넘었으니까 앞으로 한 5시 반, 6시에 도착하려나? 6시쯤이면 넉넉히 도착해서 호스텔은 7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Venezuela? 예, 카라카사. Caracas. 24 hours. And bus? Yeah, bus tax. Come here. Gracias. Nice. And what, you came from Venezuela from Cucuta? No, go to Cucuta, out, Maucay. Okay. Maucay. Wow. That's a big trip. Did you like Venezuela? Yeah, very hard to travel in Venezuela. Oh yeah, imagine. Excuse me. Yeah. You ever been to the Cowboy Bar in Seoul? I've 자, been there back in the 80s. I was there.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Nice. 와, 25시간? 26시간. 지금이 8시인가? 8시구나. 7시 40분. 제가 어젯밤 6시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마라카이보 8시 반에 도착해서 아침에 택시를 타고 국경을 넘어 마오카이를 갔고 마오카이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6시간 탄 것 같아요. 야, 자, 끝. 산타마르타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호스텔에 에어컨이 없네. 지금 28도예요. 28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가는데 호스텔에 다인실에 어떻게 에어컨이 없네. 난감한데. 난감해. 여기가 산타마르타 여행자 거리 같습니다. 여행자들이 많으니까 일단 좋네. 베네수엘라에서는 거의 혼자였는데 여기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비싸네. 음식값이 비싸. Venezuela tiene con qué, porque es un país bendecido. Venezuela tiene con qué, porque juntos lo construimos. La esperanza vuelve otra vez a darle al pueblo felicidad. Porque ante las amenazas nuestra coraza es la hermandad. Venezuela tiene con qué, pues somos un pueblo creativo que nunca pierde la fe y pensamos en positivo. Venezuela tiene con qué caminar a paso seguro, y aunque sople viento fuerte y si el camino se hace más duro, nosotros vamos riendo y construyendo nuestro futuro. Y que viva Venezuela. Venezuela tiene con qué. Pueblo, levanta tu bandera. Venezuela tiene con qué. Venezolano, donde quiera que estés. Venezuela tiene con qué.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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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ne con qué. Venezuela tiene con qué. ¡Ey! Uy. ¿Sabes quién soy yo? Omar Acedo, Omar Enrique, Chucho. ¿Pa' que sean serios? Oye, hermano, en donde estés, Venezuela está contigo. Y un abrazo te daré, porque tú cuentas conmigo. Mi esperanza consignaré en ese joven emprendedor que aplica la inteligencia y con eficiencia siembra valor y que lleva en la conciencia que juntos lo hacemos mejor. Venezuela tiene con qué, por nuestras mujeres guerreras, tiene con qué, por mis niños que van a la escuela y